상대방이 나를 별로 관심 없어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석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. 우선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. 거기 가서 배꼽 보고 있고 경동맥 보고 있고 이렇게 보겠어요.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. 사실 통계학이거든요. 통계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좀 인지하고 계시다면 조금은 좀 선물을 켜는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. 양브로의 정신세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. 네, 정신과 양재입니다. 네, 댓글을 보니까 머리 내린 게 낫다 그래서 오늘도 머리를 내렸습니다. 네, 누가 형이냐 그래서 머리 내렸어요. 그런 댓글 좋아요. 그래요. 그 하트 시그널 3 여러 가지 뭐 이슈도 되고 말들도 많은데 네. 그 비하인드 썰을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요. 저희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스포는 못 해드려요. 당연히. 그쵸. 스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, 사실. 사실은 우리도 저희가, 그때 보기 때문에 촬영이 뭐 여러분들 보는 방송하고 한 1,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성향 분석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 하트 시그널 3 최애 인물은 저는 가은 씨죠. 네, 상대방이 나를 별로 관심 없어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석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뻔뻔한 게 아니라 그 막 용기를 쥐어짜는 모습들도 보이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섭섭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를 일제 배제하고 그냥 자기를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봐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제 던지는 모습들이 진짜 대단하다.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저는 남자 여자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사실 우리 의동이 뭔가 진짜 좀 동생 같고 좀 챙겨주고 싶은 친구. 뭐 사실 정희동 씨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짠한 우리 의동이한테 마음이 많이 가고요. 여성분들은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이렇게 특정해서 만약에 나를 좋아한다면 가은 씨.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 가은 씨의 모습은 너무너무 빛이 나는 것 같거든요.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리액션이 정말 상대방을 들뜨게 만들고 남자분들 중에서 가장 좀 표정이 별로 없거나 무표정에 가까운 인우 씨가 인우가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뒤집어질 정도로 그 정도의 리액션을 끌어낼 정도의 가은 씨가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천인우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절제되어 있잖아요. 그쵸. 강박적인 것도 느껴지고 사람의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에서 좀 절제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무장 해제시키는 힘이 있죠.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당당해요. 이 표현 방식이나 그 안에는 어떤 주눅 들어있는 모습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하다. 그냥 막 억지 쓰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자기가 초라해지는 느낌도 아니고 물론 뭐 중간에 욱해서 이 사람이 막 돌리기도 해요. 화살표를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앞에서 보이는 모습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다음 캐릭터 분석, 상황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하트 시그널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좋아하는 대상 앞에서 어떤 시그널들을 보여주냐에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컨셉을 맞춘 거기 때문에 행동을 볼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대화를 원활하게 나눌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 눈빛, 뭐 표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하고요.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어떤 경동맥을 보여준다거나 손목을 보여준다거나 뭐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있는 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경계심 어느 정도의 이제 상대방으로 나를 좀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들, 나의 몸을, 나의 심장을 그냥 상대방한테 충분히 오픈시켜 놓는다는 그 대전제로 보시면은 어느 쪽에 사람이 좀 관심이 가고 있나 이런 게 좀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배꼽 방향이라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 내 심장을 누구한테 향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거거든요. 이 사람한테는 내가 심장을 보여주더라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모습들 그리고 내 등 뒤를 누구한테 허용하느냐 이것도 꽤 중요하거든요. 나한테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 등 뒤에 세우지 않죠 보통.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내가 허용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투 때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제 이면주 씨가 했던 여기를 잡는
이런 행동들은 굉장한 거거든요.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과 나와의 이제 합의된 어떤 거리감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몸으로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누군가 잡아주거나 혹은 스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뭔가 좀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은 발동이 안 되는 그런 좋은 부위라고 할 수 있죠. 이제 실제로 저희가 또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적용할 만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관심이 가는 이성이 있으면 사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. 보통은 이제 전두엽이 마비되길 마련이에요. 호감이 막 너무 많이 가게 되면.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자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. 사실은 저는 뭐 무슨 법칙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뭐 캐릭터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딱 드러나는 걸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.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거는 눈빛이죠. 눈빛. 명확하게 응시를 하는지 아니면 소위 동공지진이라고 눈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지 아니면은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시선이 계속 누구를 향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. 그다음 말, 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때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. 우선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. 매번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와 개인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땐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솔직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거기 가서 배꼽 보고 있고 경동맥 보고 있고 이렇게 보겠어요.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. 세세하게 대입은 못하는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말과 행동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어디에 활용하냐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나 없나 정도를 캐치하는 것에는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임하는 자세. 네. 아 이거 굉장히 부담돼요. 사실 저를 전문가라고 앉혀놨는데 정신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사실 이 프로는 연애 감정을 캐치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맞추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자괴감은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옛날보다는 부담이 덜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막 제가 못 맞추거나 이러면은 녹화 끊어 기분 진짜 안 좋고 막 이랬는데 사실 요즘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그냥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의 캐릭터들이 이제 연애 라인이 구축되냐에 따라서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근데 정신과 의사기 때문에 좀 누가 좀 소외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좀 안 좋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더 오히려 신경을 쓰고 그런 쪽의 멘트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. 예. 일단은 당연히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심적 부담은 뭐 엄청나고요. 그리고 심지어 저는 옆에 누구랑 같이 했냐면 이제 그 별자리 전문가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뭐 그쪽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쪽에 대해서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어떤 의학, 과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적 부담이 훨씬 더 컸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제작진이 자꾸 의심을 하는데 동생이 녹화하고 알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요일날 녹화하러 가기 전에 얼굴을 보고 토요일날 녹화를 하고 와서 얼굴을 봤어요. 힘들어요 이거 진짜. 카톡으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. 피디님처럼 저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요. 오늘 또 똘똘이 안경 끼고 왔어. 명탐정 코난 같네요. 촬영 중에 얘기하는 법칙 실제 연애에 적용해 보신 적 이런 거 좀 있나요? 네, 이제 정신과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,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, 쌓인 경험들을 가지고 이성을 보려 하나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아요.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냉철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몇 번 만나고 교제를 하거나 내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게 참 힘들죠. 정말 연애를 하는데 일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잘 들어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본인 심리를 다 알 것 같다.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고 오히려 너무 의지하려는 분도 있는데 애인한테는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. 연애를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. 그 정신과 의사 부부 그 자식들이 그렇게 문제아들이 많대요. 네. 가족한테는 뭐 그렇게 뭐 도움되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저는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마음이 먼저 동하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이 잘 안 보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가고 뭐 호감이 가고 이런 거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어떤 이성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혹은 그런 어떤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이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연애를 공부로 하는 건 분명 뭐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
어느 정도의 이런 호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는 사실 통계학이거든요. 통계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인지하고 계시다면 조금은 좀 선물을 켜는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남보다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미러링이란 걸 잠깐만 얘기하면 미러링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공감 능력이거든요. 결국엔 미러링이라는 건. 그러니까 화면에서 테니스공 같은 거를 이제 꽉 쥐어주는 동영상 같은 거를 틀어주고 내가 실제로 그걸 어느 정도 느끼느냐를 이제 원래는 분석을 하다가 미러링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똑같이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테니스공을 쥐고 있는 느낌을 뇌에서 똑같이 인지를 한대요. 근데 이제 옛날에 저희가 다뤘던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회로가 이제 자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미러링은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고 저걸 내가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호감이 가는 대상과 내가 공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잖아요. 그래서 의식적으로 행동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, 미러링이라는 거는. 알긴 알죠.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이렇게 집는데 이렇게 집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는다거나 뭐 이런. 야, 이거는 오버인데. 지금 너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약간 되게 좀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? 내 마음을 들키는 행동이 아닐까? 이러면서 오히려 좀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아는 만큼 당연히 다 보이는 건 있겠지만 행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좀 호감이 있어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. 제가 이제 장점이 어깨가 넓은 거라서 이렇게 수컷들이 이제 공작새 날개 피듯이 자기 몸을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, 원래. 진화론적으로. 이제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깨를 피고 있는 게 있어요.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되게 조급한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뒤로 빼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뭐 공작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뭐 그럼 저는 체형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. 예쁜 체형이시네요. 저희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받아 주시고요. 사연 또 많이 남겨주시고 다뤄주셨으면 하는 컨텐츠 댓글에 좀 남겨주십시오. 구독! 좋아요. 알림 설정. 최대한 밝았어요.